모든 영상에 소개하는 내용들은 각자의 판단에 맡깁니다. 리 에이스 채널은 항상 모든 영상에 있어서 유료로 하는 것들은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무료로 하는 것들 역시 각자의 판단으로 선택해서 결정하시는 점이라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리 에이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파이코인, 바이낸스 상장, 당장에는 불투명해 보인다 라는 거 좀 한번 살펴볼 거고, 바이낸스 투표 상장 캠페인 명단에서 파이가 제외됐고 그 의미가 무엇일지, 그리고 파이코인의 정기 영상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내용들이 있는데 중요한 키워드를 한번 좀 잡아서 말씀드린 거고요. 일단 주요 뉴스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미국 SEC 리플 항소 취하에서 4년간의 법적 분쟁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갈링하우스 CEO는 가상자산 업계 승리, 미국을 세계 최고 허브로 만들 때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SEC가 항소를 철회하면서 이는 리플과 가상자산 업계에 있어서 중대한 승리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제 공식적으로 소송이 끝났다고 선언할 수 있다. 모든 것이 마무리됐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 갈링하우스 씨가 직접 나옵니다. 이렇게. 야, 근데 이거 보면서 좀 느끼는 게 갈링하우스의 승리도 맞는데 한편으로는 좀 그래요. 뭐가 그러냐면은 이 갈링하우스 이 사람 얼굴만 봐도 저는 좀 치가 떨려요. 예전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크게 사기당할 때 우리 갈링하우스 AI한테 낚인 거잖아요. AI보다는 약간 좀 그런 거에 낚였어요. 하여튼 뭐 아무튼 다음 내용 보면 알트코인 지수는 20일 해서 전일과 동일하다는 내용. 그래서 보면은 9시 30분 기준 동일한 21을 기록했다. 시가총액 상위 100개 코인으로 해서 75%의 상승률이 지난 90일 동안 비트코인 상승률보다 높으면 알트코인 시즌이다 라고 하는데, 뭔가 지금 알트코인 시즌이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점수대가 낮다. 한편 월간 암호화폐 투자 건수는 급감을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어요. 2월에는 116건의 비공개 투자가 추천된 것으로 집계되었고 24년 10월 300건 이상에서 60% 이상 감소한 수치다라고 나오죠. 그런 만큼 뭔가 그런 투자들이 약간 줄었다. 다만 3월에는 아부다비 투자업체 MGX에 바이낸스 20억 달러 투자 등 예외적인 사례가 있었다 라는 이런 설명이 있었습니다. 참고를 좀 해보시고, 다음 내용 보면 미국의 하원 의원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게리 겐슬러의 SEC 같은 혼란 방지 위해서 암호화폐 규제가 통과되어야 한다. 게리 겐슬러의 SEC 당시와 같은 혼란을 겪고 싶지 않다면 의회에서 암호화폐 규제 법안이 통과되어야 된다. 포괄적 암호화폐 규제 추진을 위해 양당의 협력이 필요하다. 지속적인 변화를 위해서 한 걸음 물러나 의회를 통한 입법을 추진해야 된다는 사실을 이 문제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알 수 있겠다. 그렇지 않고 행정명령에 대해서만 이야기한다면 아무것도 실현되지 않을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다음 내용 보면 리플 CEO 언젠가는 리플 판매 규모를 줄일 수 있다라고 해서 어느 시점부터는 리플 판매 규모 줄일 수 있다. 예전만큼의 규모를 유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고, 예전엔 너무 많이 소유하고 있어서 비난받았고, 그 다음에는 일부를 팔았다고 비난을 받았다. 리플렉스는 전체 리플 공급량의 42%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라는 이런 내용도 봤을 때 확실히 리플 물량 한번 털면 무섭다라는 거 볼 수 있고, 한편 저는 그래요. 뭔가 돈을 벌 때는 피땀 흘려서 이 돈을 버는 게 최고다. 단돈 500원 들고 타지로 해서 40억 건물 지어 대학에 기부한 할머니 이런 사연이 있어요. 보면은 40억 부동산 고향 충남대에 기부를 했는데 김밥 할머니 51억 기부 모습 생생. 나도 이제야 실천할 수 있어서 기쁘다라는 이런 내용들. 정말 멋있지 않나요? 김밥을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기부를 했다라는 이런 모습 아름답죠? 이런 것도 좀 볼 수 있겠고, 그러니까 뭔가 열심히 살면은 그만한 돈이 들어온다. 전 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열심히 하는 사람은 결코 배신하지 않아요. 뭐 잘해야 된다는데 열심히 해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뭔가가 돌아옵니다. 자, 그리고 한편 FOMC, 사실 이게 이제 새벽의 핵심이었는데 내용들 좀 살펴볼게요. 4.25에서 4.5%로 동결. 빅뉴스는 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과 인플레이션 및 실업률 전망치 상향 조정이었음. 정책 입안자들은 경제 전망에 대한 위험이 훨씬 높다고 보고 있고 경로에 대한 불확실성도 더 높다고 판단. 파월은 기자회견에서 관세가 이미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경제 전망에 반영되어 있다는 점을 인정. 그는 관세가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일시적이라 보지만 불확실성이 크다고 언급을 했고,
그는 장기 인플레이션이 상승하고 있다라는 자적을 이렇게 반복해서 일축을 했고, 소비 심리가 낮아지는 지적이죠, 지적. 이거 자적이란다. 소비 심리가 낮아지는 설문조사에 연준이 먼저 나서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점도표는 올해 2차례 금리 인하로 나타나 있지만 12월에 비해서 훨씬 매파적으로 전환이 됐고, 8명은 올해 한 차례 또는 동결을 예상하고 2명만이 3차례 인하를 예상하고 있다. QT 재투자를 한도 250억 달러에서 50억 달러로 축소해서 보유자산의 유출 속도를 늦출 것이라고 밝혔다라는 거. 연준이 인플레이션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지만 정책 위반자들이 올해 말 금리 인하 기대감을 유지시켰다라는 안도감에서 국채금리가 하락을 했다라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짠편 이 파이코인에 대한 설명도 좀 해드려야겠죠. 코인 시장이 그래서 좀 오르긴 했는데 일단 파이코인은 어떠냐. 431.2만 팔로 파이코인. 자, 니콜라스는 53.6만 팔로. 큰 변화는 없는 것 같고, 도지코인은 435.7만 팔로. 팔로 차이는 이제 한 4만 명 정도가 좀 나네요. 한편 넷플릭스를 태그한 한 유저분이 있는데, 결제 장벽 때문에 일부 시장에 진출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파이 네트워크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존재를 한다. 수익의 90%는 구독에서 나오고 파이 네트워크가 그것을 쉽게 만들어 드리겠다. 광고에서 10%, 파이 네트워크는 광고 네트워크를 출시하려고 한다 해가지고 뭔가 나름 태깅을 해놨는데, 이 내용을 좀 보면은, 자, 넷플릭스의 대부분 돈 90%에서 320억 달러는 구독과 파트너십에서 나온다. 나머지 10%는 광고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파이코인이 이걸 좀 메꿔주겠다. 약간 요런 얘기처럼 들리는데, 아무튼 요런 얘기를 좀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요런 거 좀 보고 다음 내용도 한번 살펴보죠. 자, everyone에서 모든 사람은 자신의 암호 문구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 사기꾼은 암호 문구가 주어졌을 때만 암호를 얻을 수 있다. 아무도 자신의 암호 문구를 허가하지 않은 사이트나 다른 사람에게 퍼뜨렸다고 해서 불평할 수가 없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기밀 정보를 안전하게 보관해야 된다라고 해서 또 한번 뭔가 강조된 사항이 있습니다. 이 내용 보면은 모든 사람은 자신의 패스프레이즈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 사기꾼은 패스프레이즈가 주어졌을 때만 패스프레이즈를 얻을 수 있다. 그가 허가받지 않은 사이트나 다른 사람에게 패스프레이즈를 퍼뜨린다면 아무도 불평할 수가 없다. 낯선 사람에게 집 열쇠를 줄까요? 은행 계좌에 대한 액세스 코드를 줄까요? 모든 사람은 자신의 기밀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해야 된다. 비밀 구절에 대한 중요성이라고 봐야 돼요. 이거 여러분들 간섭 못해가지고 나락간 사람이 정말 많거든요. 지금도 여전히 지금 제가 이 말을 하는 이 순간에도 해킹을 당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알고 보면은 비밀 구절이 유출돼가지고 본인이 당한 거다 이런 거고. 한편 세피 네트워크라는 게 있어요. 얘는 보면은 우리는 파이코어 팀에 KYB 사업 신청서를 제출을 했다. 우리는 세피 네트워크의 포괄적인 디파이 시스템이 파이 네트워크가 더 많은 온체인 애플리케이션을 확보하고 금융 생태계를 확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 세피 네트워크의 중요한 업데이트를 계속 지켜봐달라 해서 KYB를 신청했다 이건데, KYB를 신청한 것까지는 좋은데 KYB를 신청했다고 해도 어림도 없는 건 파이 네트워크 사이트에 가보면 KYB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추가되는 게 없다. 근데 저는 이게 왜 추가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일괄적으로 다 추가를 시키려는 건지, 신청을 하고 승인이 된 곳은 바로바로 추가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곳이 없고 그 업체들의 주장으로 그냥 KYB가 통과됐다고 하는 건지.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이 세피 네트워크는 아니에요. 거기는 KYB 신청을 했다라는 이런 정도고요. 한편 재밌는 글이 있어서 가져와 봤는데, 파이 한 개씩 모금해서 파이 유튜버 한 명 미국으로 보냅시다 라고 합니다. 니콜라스와 독대 한번 합시다 라고 얘기했는데, 진짜 독대 한번 하고 싶네 라고 생각을 하는데, 보내면 만나준대요 했더니 일단 영어는 필수인데 하니까, 그러니까요, 리 에이즈 혀 돌아가는 게 영어 좀 할 것 같은데요. What do you want to when you grow up? 이런 식으로 해야 되나요? If someone asks you this question, some of you may answer, I have no idea.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이래 영어가 잘 되나? 요즘은 근데 번역기 써가지고 다 가능해요.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근데 뭐 파이 모금 조금 신박한데 생각 좀 해봐야겠다, 그죠? 자, I guess 해가지고 뭐 나오는데, BNB 토큰의 특징으로 하는 첫 번째 투표를 의미하는 것 같다 해서 요게 지금 굉장히 많은 논란이 되고 있어요. 오늘 이 썸네일의 핵심이기도 한데요. 요게 지금 좀 이슈가 많아요. 왜? 우리가 2월달에 분명히 파이 네트워크에 대한 상장 관련 뭐 투표 뭐 이런 걸 했었어요. 그쵸? 스퀘어에서. 근데 지금 보면은 이 내용이 뭐냐면 이거예요. 바이낸스의 첫 번째 일괄 투표 상장 캠페인 소개해가지고 나오는데, 바이낸스는 커뮤니티 의견을 중시하며 이를 개발 과정에서 핵심 원동력으로 인식을 한다. 그래서 보트 리스트에 보트 딜리스트를 도입을 해서 상장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커뮤니티에 더 큰 목소리를 부여한다. 그래서 공식 게시물에 따라 첫 번째 vote 리스트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투표하도록 사용자를 초대한다라는 내용. 성과지표 보면은 사용자 채택, 사업 모델, 부문 관련성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민코인의 경우에는 강력한 커뮤니티 기반의 문화적 공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웃긴 거는 여기에 아쉽게도 아예 포함이 되지 않은 파이 네트워크라는 거죠. 2차 시장 실적, 토큰 경제학 이런 것들이 있어요. 기술적 위험 평가, 팀 배경, 규정 준수 검토 뭐 이런 것들인데, 저는 민코인보다 못하다는 게 파이코인이 바이낸스가 그렇게 해석을 했는지 여기엔 지금 나오질 않아요. 참 아쉬운데, 보트 리스트에 포함되는 모든 프로젝트는 이미 바이낸스 알파에 소개되어 있다. 보트 리스트의 도입은 바이낸스 알파에 소개된 모든 토큰이 바이낸스에 상장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기존의 실사 프로세스를 변경하지 않는다. 바이낸스는 바이낸스 알파에 있는 자신의 성과와 품질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얘도 보면은 0.01 BNB를 보유해야 투표가 가능하다 해서 뭐 또 투표 가지고 장난질 치는 것 같아서 약간 좀 마음이 아프긴 한데, 어쨌든 팩트는 뭐냐면 파이넷 토큰은 없다라는 게 이 팩트가 돼버리겠죠. 그리고 뭐 투표 방법 해가지고 나온 건 바이낸스 계정에 로그인해서 0.01을 보여야 된다. BNB에 대해서. 여기 보면은 그 리스트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바나나 31, 비드, 브로콜리, 그 다음 브로콜리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시에트스 도그 돼 있고, 시바이누, 사이렌, 그다음 무바라크, 튜토리얼, Y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한번 보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뉴스가 빠르게 나오는 게 지금 바이낸스 분산형 투표 캠페인에서 파이네트워크가 제외됐다라고 하죠. 보호트 리스트.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 아까도 보신 것처럼 알파에서 뭔가 진행이 됐던 것들이 이 중에 5개, 6개 정도의 그냥 토큰이 올라왔다, 코인이 올라왔다, 이 정도로 좀 생각을 하시면 되고, 거기서 이제 파이 네트워크는 BNB 스마트 체인 외부 프로젝트라는 이유로 제외가 됐다. 사실 이게 지금 그 상장을 하게 되면은 BNB 계열로 상장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바이낸스에. 근데 파이는 그 자체가 파이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사실상 요거를 BNB로 해가지고 BNB 계열로 상장을 시키기에는 뭔가 좀 기술적인 문제들이나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이낸스의 상장이 제외가 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보시는 것처럼 뭐 자동으로 자격에서 제외가 됐다. 독립 블록체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가장 큰 원인이다. 이거 모르시는 분들은 바이낸스에 팽당했네 파이네토크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이낸스 투표 대상 프로젝트는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9개 프로젝트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 다음 내용 보면은 파이네트의 향후 전망 나와 있는데 OKX, 그다음 비트겟, 게이트IO 등 거래량이 꾸준했다. 근데 여러분들 여전히 파이네트워크는 뭐 가격이 좀 빠지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파이코인을 좀 더 사기 위한 이런 노력들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생각들이 좀 많아요, 그죠? 현재 파이 GCV 커뮤니티는 단결되어 멈출 수가 없다. 31만 4,159달러. 여전히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 저는 근데 이런 사람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게, GCV 주장 열심히 해도 되는데, 아니 그러면은 GCV의 반에 반도 안 되는 저 GCV 가격 그냥 2달러도 지금 안 되잖아요. 1. 지금 16달러거든요. 아니 이거면 31만 4,159달러. 진짜 반에 반도 안 될 거예요. 봐볼까요? 자, 3일, 4일, 59. 자, 반도 안 돼. 봐봐요. 얼마나 싸? 와, 몇 번을 더 해야 돼, 그죠? 아니, 이만큼 싼데 이거를 갖다 안 한다고? GCV 그 주장하는 사람들은요, 진짜 뚝배기 깨야 됩니다. 사야지, 무조건 사야지. 이렇게 싼데 이걸 왜 안 사, 그죠? 양아치 같은 놈들. 진짜, 그리고 욕을 해도 싸요. 욕 먹어도 싸, 저런 사람들. 한편, 거래량이 아니라, 이 거래소에 유입된 파이량이 좀 늘어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파이의 가격은 소폭 상승을 했다. 이것도 좀 의미 부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파이 지금 락업 물량이 오늘은 괜찮아요. 근데 이제 내일이 약간 피크가 될 것 같아요. 23,400만 대 있어요. 2,400만 개 정도의 파이가 내일 락업이 해제해서 풀린다는 건데, 이때 한번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런 거 좀 살펴봐야 되고, 자, 파이 가격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1.16달러 돼 있고, 제가 내일이 되면은 이 선물거래 포지션을 잡은 지 딱 한 달째 되는 날이에요. 청산도 안 당하고 계속해서 버티고 있습니다. 존버 하면서. 파이 가격 1.16달러 완전 처참한데 그래도 존버하면서 뭐 좋은 날이 오길 바라야죠.
지금 뭐 펀비 사실 의미 없어요. 이거는 줄었다 늘었다 하는 거라 이제는 그냥 존버하고 있다. 그냥 이런 정도. 자꾸 제 포지션 물어보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짜증이 날 정도로 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한번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내용 보면 지금 락업 물량 아까 해제되는 거 21일이 가장 주목이 된다 이런 거 볼 수 있어요. 22일하고 23일 역시도 좀 많은 수량이 있어서 거의 21일 정도의 이제 물량이 22일하고 23일에도 또 해제가 된다라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 정리해 보면은 이제 파이코인이 당장에 뭔가 바이낸스에 상장하는 건 불투명한데 그렇다고 해서 바이낸스에서 직접적으로 상장을 안 하겠다라든지 그런 건 아니고 바이낸스가 지금 하려는 그런 캠페인 거는 좀 맞지 않는다. 바이낸스가 파이 네트워크를 뭔가 하기에는 맞지 않는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뭔가 상장이 안 되는 거지. 상장에 대한 이 투표 그 후보에 안 올라온 거지. 그냥 바이낸스가 무조건 뭐 팽쳤다 이거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이러한 말씀까지 드리면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파이코인을 채굴하시는 많은 분들 그리고 파이코인 생태계를 노력하시는 모든 파이오니어 분들 오늘도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리 에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궁금하셨지만 내가 시도해보기 어렵거나 시간 낭비하고 싶진 않고 새로운 제보를 해주실 분들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단톡방은 유튜브 검색창에 소통창구를 개설했습니다를 검색해주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채널 멤버십 가입 시 다양한 혜택을 누리실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